자,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과세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하니까 비과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3, 4월 강의에 나갈 겁니다. 비과세만 해볼게요. 297조 비과세 양도소득, 가장 관심이 많은 단원이 되겠죠. 비과세만. 비과세다 그랬으면은 딱 3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냐? 그죠? 아까는 더 하자고 그러더니 한다니까. 그죠? 첫째는 불쌍한 거, 파산 선고. 불쌍한 거. 그 다음에 농지에 관한 것. 농지를 교환을 했다. 분합. 교환이다 그랬으면은 뭐예요? 내 이 땅 주고 다른 농지로 받은 거.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다른 교환은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걸 아까도 배웠잖아요. 교환. 그러나 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럼 농지 교환은 알겠는데 농지끼리 바꾼 거니까. 그럼 분합은 뭐가 되는 거죠? 분합?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그렇죠.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땅 요걸 갖다가 다 주고받으면 교환이고 일부를 갖다 바꾸는 건 뭐라고 그래요? 분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농지를 통째로 바꿨어. 그러면 교환이고 일부만 바꿨어. 그럼 뭐가 돼요? 분합이라 얘기한다. 나눈다는 얘기죠. 자, 297쪽에 나와 있는 것 1번 밑줄 파산 선고. 파산이 뭐예요? 망했죠. 불쌍하니까 양도소득세 안 걷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농지의 교환. 농지를 바꿨으니까 우리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거기에서 보면은 297쪽에 2번 비과세 요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동그라미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차액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차액이 크면은 과세가 되는 거고, 차액이 큰 금액에 4분의 1 이하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 처리가 된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뒤로 넘어가서 농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299쪽에 왕별 표시하세요. 3번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또 나옵니다. 박스 맨 위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거, 거기 박스 1번, 2번 나온 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요거죠, 요거. 1세대 1주택의 양도다 그랬으면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보유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다. 자,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은 양도소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자, 299쪽에 박스 밑에 1세대 배운 것 똑같죠. 범위 1번 또 해야 되나요? 거주자 배우자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줄 취약 질병 치료차 일시 퇴거한 사람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다 배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부는 항상 같은 세대로 본다고 그랬죠. 별거하고 있어도 어떨 때만 따로 본다? 어떤 때만 각각의 세대로 본다? 이혼했을 때만.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로 봅니다만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건 어떨 때라고 그랬죠? 30세 이상,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가족끼리 모두 사망했으면
미성년자도 한 세대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뭐 그건 밑줄 안 쳐도 되겠죠? 아까 다 했던 거니까. 그 다음은 300종 나왔습니다. 300종 나왔어요. 2번에 밑줄 1주택. 자, 주택의 정의다 하는 건 첫째 줄 밑줄 치세요. 허가 여부 관계없다고 그랬죠. 무허가도 해당되죠.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동그라미 1번 별장, 콘도, 합숙소, 펜션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2번 임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거용이면 다 뭐가 된다? 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것. 항상 사실상의 용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공장 창고도 뭐가 된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나와 있죠. 1주택 판단이라고 나와 있죠. 1주택 판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거기에서는 니은번 기억의 밑줄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니은 양도일 현재의 시점으로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 5월 5일 날 양도했으면 요때 시점에 주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5월 4일까지 집이 20채가 있었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양도일 현재의 주택수예요. 내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10채 있었어.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의 주택수로 계산한다. 그거 꼭 명심해야 되죠. 양도일 현재의 시점이다. 그 밑에 두 줄 나온 게 시험에 지문이 그대로 나왔던 거죠. 보니까 비과세 여부 판단 시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일주일 전에 50채 갖고 있어도 돼요. 1년 전에 100채 갖고 있어도 돼요. 양도일 현재만 한 채가 있으면 된다는 것. 그 다음 디귿 밑줄 국내 소재하는 주택으로만 벤다. 자, 국내 소재가 되죠. 외국의 것이다 그랬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그러므로 국내 주택 하나, 외국의 주택 하나를 소유한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301쪽에 2번 밑줄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보세요. 밑줄 공동소유자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기억번.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 니은번 별 표시하세요. 다만 다가구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하나로 통째로 매매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은 우리가 재산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각각이 구분이 됐고 분할 등기가 돼 있다. 그럼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다 보는 거죠. 다만 분양하지 않고 갑이라는 한 사람의 소유자다. 그랬을 때는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당연한 얘기. 따로 했으면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건 소유자가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을 때는 뭐가 된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다 그랬으면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 자, 보죠. 한 세대가 주택 동그라미 있죠? 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한 주택 가지고 있고 조합원 입주권도 갖고 있으면 몇 주택으로 처리한다? 2주택으로 처리가 된다.
그런 것들은 뭐 나와도 간단한 거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302쪽까지는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5번 밑줄 치세요. 겸용주택. 어디서 우리가 요거 배웠죠?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배웠죠? 양도소득세도 같으니까 신경 쓰라고 좀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랬죠? 겸용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동그라미 2번 보지 않아도 되고요. 맨 밑에 거 봐요. 박스. 똑같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크면은 전부 뭘로 보죠? 주택으로 보죠. 그럼 토지분에 대해선 주택의 바닥 면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바닥 면적의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에는 몇 배? 10배까지. 그 다음에 주택이 적거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따로. 주거용만 뭘로 보죠?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토지분에 대한 것은 자 주택면적, 바닥면적의 5배까지 계산하고 토지면적에다가 전체분의 주택면적 계산해서 나온 것 중에서 적은 게 부속토지가 된다는 것. 이건 계산까지 하면 좀 어려울 텐데 계산은 3, 4월 달에 해드릴까요? 지금 해드릴까? 기절할 준비돼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기절해요. 겸용주택이 요겁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그 다음에 비주거용. 요게 70제곱미터, 30제곱미터 나와 있죠? 그럼 겸용주택이다 그랬으면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요건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계산을 하자는 얘기죠. 건축물이다 그랬으면은 주거용이 50% 이상이죠. 그럼 전부를 뭘로 보죠?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부속토지는 어떻게 하느냐? 주속토지는 바닥 면적에 대해서 몇 배까지? 5배 또는 10배까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부속토지도 뭘로 본다? 주택으로 포함이 된다. 요게 제일 포인트고, 그 다음에 적을 때죠. 적을 때 볼까요? 기절할 것 같은데 주거용이 40, 비주거용이 60이다. 그럼 건축물은 따로따로 주거용 40만 뭘로 보죠? 주택으로 보는 거죠. 비주거용 60은 뭘로 보죠? 건축물로 보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런 다음에 부속토지가 나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요? 1000제곱미터가 있더라. 1000제곱미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나와 있죠. 거기에 주택면적 요거 괜히 하는 건데 이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포함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주택의 바닥면적. 주택의 바닥면적이 얼마죠? 40. 40에 대해서 몇 배? 예를 들어 도시지역이면 5배. 그럼 4, 5는 얼마죠? 200제곱미터는 부속토지로 인정을 해요. 주택에 포함해. 일단 계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죠.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요. 100분의 얼마가 되죠? 40. 60 더하니까. 에? 왜 불안하지? 그러면 요거 하니까 얼마가 되죠? 400제곱미터가 되겠죠? 400제곱미터 나온 것 중에서 적은 거. 부속토지 얼마로 인정하죠? 200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800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뭐가 되죠? 상가 건축물에 대한 토지로 본다는 얘기죠. 괜히 했어. 이건 나중에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맨 밑에 보면은 주택 면적에 대해서 5배. 맨 밑에 주택 면적의 5배 하고요. 토지 면적 곱하기 전체분의 주택 면적해서 나온 것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하면 됩니까? 적은 것이 부속토지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어디에 포함하면 돼요? 주택에 포함하면 된다.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재산세랑 같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옛날에 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은 적어요. 303쪽에 6번 밑줄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에 거 팔고 광주에 거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비과세는 뭐가 되는 거냐?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걸 비과세 잡으면 되겠죠. 해서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했을 때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한다? 내가 선택을 합니다. 2개 팔았는데 서울 거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하겠다. 그럼 서울의 걸 먼저 양도하는 걸로 봅니다. 이게 어떨 때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일시적인 2주택 이제 배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간주가 돼서 비과세합니다. 이럴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3번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괄호 1번 왕별 표시하세요. 일시적인 2주택. 거기에 나온 이론만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협박을 해요. 뭘 페이지를 넘겨요? 307쪽까지 있는데.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일시적인 2주택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개요 하나 보세요. 꼭 보세요. 하나를 갖고 있다가 새로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해서 두 번째 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은 옛날 거부터 양도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돼요? 3년 이내.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죠? 자, 이거예요.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2017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1년이 경과한 후에 2018년에 광주에 있는 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전의 주택이라는 건 요거죠. 옛날 거. 옛날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걸 사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됐죠. 이해가나요? 그런 다음에 양도를 하는데 양도하는 시기는 옛날의 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면 얼마가 되죠? 2020년인가요? 요때까지 양도를 하는데 요걸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에 의해서 뭐가 된다? 비과세 처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전의 주택을 산 날로부터 몇 년이 일단 지나야 돼요? 아니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사고 그 다음 양도할 때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요걸 비과세 해주겠다. 종전의 걸. 이해갑니까? 일시적인 2주택이 됩니다. 이번에 특례.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요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이 말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내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산다는 조항이 없어진 거예요. 볼까요? 자, 특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어떨 때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형편상 집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지나야 산다는 조건이 없어진 거란 얘기죠. 그럼 어떨 때 있을까요? 몸이 갑자기 아파요. 내가 서울에 사는데 몸이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마산 요양소에 가야 돼요. 그럼 마산 요양소에 가니까 뭐예요? 오랫동안 질병 치료해야 되니까 전세 얻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샀어요. 그럼 산 기간이 요걸 산 날로부터 1년이 안 넘었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얘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 걸 산 다음에 몇 년 이상?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을 때, 질병요양 때, 또는 직장이 이전할 때, 사업상의 형편, 애들 학교 때문에 이럴 때는 1년 이상 후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볼게요. 기억 보죠. 밑줄. 자,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된다? 5년 이상이면 된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갖다가 몇 년 이상만 5년 이상만 살고 있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임대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 또는 임대주택을 갖다가 빌렸어요. 몇 년간?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우리가 임차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보유기간 개념을 계산할 때예요. 임차를 갖다가 2012년에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언제? 올해가 몇 년도죠? 2018년 1월 달에 내가 분양받았어요. 내 걸로. 그런 다음에 몇 월 달에? 1월 달에 취득을 하고, 그 다음 3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3월 달에 양도를 했어요. 이랬을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명의가 된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차일부터.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냐? 5년 이상만 살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내 명의로 된 게 제한이 없어요. 그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기간하고 해서 내 명의로 된 날이 6개월 되더라도 그 기간이, 산 기간이 몇 년이면 돼요? 5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내 명의와 관계없이 그 집에서 사는 기간이 임차기간, 보유기간 합해서 몇 년 이상이면 된다? 5년 이상이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5년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수용당했을 때, 야, 나 이거 산지 3년이 안 됐어, 2년이 안 됐어, 이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수용은 정부 정책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뭐가 된다?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것. 수용. 그 다음에 디귿, 1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에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돼도 돼요. 몇 년 이상만 살았으면 돼요? 1년 이상만 살았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나왔습니다.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요게 세종시가 그랬죠. 세종시가 돼서 요때 혜택을 많이들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해서 우리가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것. 이거죠.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세종시로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시적인 세종시 내려가 집을 샀어요. 팔리기 전에 샀단 얘기죠. 이럴 경우에 일시적인 2주택이 되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비과세 처리해 주겠다 이거죠. 다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근무상의 형편이다 그랬으면 디귿번 몇 년 이상?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갔다 기간 제한 없이 팔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다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당할 때, 어쩔 수 없이 뭐가 됩니까?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 304쪽 나와 있는 것 보죠. 2번 밑줄,
직계존속의 동고봉양. 요건 배웠습니다. 배웠죠? 몇 년간? 5년 이내는 종부세랑 같이 생각하세요. 얘는 혼인, 동고봉양, 종부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5년 동안은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집이 있고 집이 있어요. 동고봉양이죠.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이 됐죠? 2주택이 됐죠. 종부세는 5년 동안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각각 세대로 보는 거죠.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양도할 때도 둘 중에 하나를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돼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종부세랑 같이 공부하죠. 동고봉양하면은 세대가 합쳤죠. 1세대 2주택이 되죠. 종부세는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죠. 똑같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5년 이내에 그 중에 하나를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혼인도 똑같죠. 동고봉양부터 볼게요. 1. 개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여기에 괄호 안에 밑줄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법은요, 본인하고 배우자를 같은 동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도 되고 장인 장모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아셔야 될 게 60세 이상인데 직계존속 중에서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어떨 때? 요즘 재혼들 많잖아요. 아버지가 70세인데 어머니가 40살 새로 장가 가셨어요. 60세가 한쪽이 안 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까? 네 번째 줄 5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혼인. 혼인도 동그라미 1번.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했을 때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남자 걸 먼저 팔아도 되고 여자 거 먼저 팔아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혼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요거예요. 자, 남자가 집이 있어요. 여자가 집이 없고 여자가 아버지 집에서 동고봉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자는 요건 누구의 명의예요? 아버지 명의죠. 이건 무주택자죠. 동고봉양을 하면 1세대 1주택이죠. 이해가요? 이럴 때는 똑같이 요거와 요거를 몇 년간 인정해준다? 5년간. 그러니까 5년 이내 어느 한쪽을 먼저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고봉양하고 혼인하고 합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상속 나왔습니다. 상속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와 있죠. 밑줄 상속받은 주택, 두 번째 주에 그 밖의 주택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순서 알아두세요. 아버지가 피상속인 아버지 집이 있어요. 아들이 집이 있어요. 요걸 일반 주택이라 얘기하고 이걸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돌아가셨어요. 일시적인 2주택이 됐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걸 잘됐다 돈 필요하니까 이걸 팔았어요. 과세가 됩니다. 뭘 팔아야 되느냐? 일반 주택을 꼭 팔아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줘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것은 간직을 하란 뜻이야. 참 유치하죠, 세법이.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하나 있고 내 주택이 일반 주택이 하나 있다. 돌아가셔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됐다. 이건 계획적인 게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는 무엇부터 팔아야 비과세 되죠? 일반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됩니다. 요거 우선순위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꼭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됐고요. 305쪽에 5번 밑줄 농어촌 주택. 요것도 여기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농어촌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일시적인 2주택 됐죠? 뭘 팔아야 비과세냐? 이걸 먼저 팔아야 비과세입니다. 시골권 팔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하고 농어촌 주택이 나왔을 때는 항상 뭐부터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여기도 일반주택.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2주택 과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5쪽 나와 있는 개요 맨 밑에 농어촌 주택과 찾았나요?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동그라미 뭘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귀농주택 밑줄 귀농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정을 한다. 귀농할 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귀농할 때는 시간을 넉넉히 줍니다. 몇 년 이내만 팔면 돼요? 5년 이내만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귀농하는 사람들 고생 많으니까 서울에 있는 일반주택이 집값이 오른 다음에 팔고 와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때 그 돈을 다 어디다? 농어촌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어요. 307쪽에서 두 개만 하면 되는데 6번 밑줄 문화재 주택. 똑같아요. 얘도 우선순위. 내가 일반주택이 하나 있어요. 문화재 주택이 하나 있어요. 자, 2주택이죠. 뭘 먼저 팔아야죠? 일반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인한 2주택이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사유가 뭐예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요양,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맨 끝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어디 있는 것을 일반주택,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똑같은 거예요. 일반주택이 하나 있고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애들 학교 때문에 아니면 질병치료 때문에 시골에 집을 하나 샀단 얘기죠. 일시적인 2주택이 됐죠. 그럼 뭐부터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을 팔아라.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거기까지가 일시적. 이번에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2주택에 관한 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꼭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우선권 있는 게 시험에 나와요. 우선권. 일반주택이 있고 상속주택이 있다. 뭐부터 팔아야 되죠? 일반주택. 일반주택이 있고 농어촌 주택이 있다. 뭘 팔아요? 일반주택, 문화재주택. 뭐부터 팔아요? 요렇게. 일반주택도 상속주택 있으면 뭐부터 팔아요? 일반주택.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에 관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307쪽에 4번 별표시 아시죠? 보유기간, 거주기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별표시했냐? 다음 3, 4월 강의에 해드리려고 4월 달에. 대신 하나는 알아두세요. 맨 밑에 나와 있죠?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조정지역이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조정지역이 40군데가 있죠. 서울은 전지역이고 부산은 7개 도시가 있습니다. 7개 곳. 해운대, 연제, 동래, 남구, 부산, 진구, 수영구, 기장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개정이.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3, 4월 달에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40곳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는 건 4월 달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것은 뭐냐? 일시적인 2주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일일학습 자료도 나가면서 관리를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또 시험에 별로 비중이 없는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면서 요점만 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시간 할애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대신에 이제 3월부터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2주 만에 보느라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번만 명절 때 잘 쉬시고, 그럼 몇 주 뒤에 뵙는 거죠? 3주째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월부터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봐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